문명이 시작될 무렵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공놀이를 아주 좋아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쿵쿵 울리는 소리가 시끄러워 지하세계 신들은 화가 났습니다. 신들은 올빼미를 보내 쌍둥이 형제를 초대합니다. 이들의 아버지도 지하세계로 온 적이 있는데 신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실패한 시험을 차례차례 통과합니다. 제규어의 방, 박쥐의 방, 마지막은 지하세계 신들과의 공놀이. 재치를 발휘한 형제가 승리합니다. 쌍둥이는 죽은 아버지를 옥수수 신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와 달이 됩니다. 죽은 아버지가 부활하는 건 해마다 다시 자라는 옥수수를 상징합니다. 창조 신화에 흔히 나오는 죽음과 부활이 마야에서는 옥수수입니다. 마야를 얘기해주는 유물은 많지 않습니다. 마야가 신비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이유기도 하죠. 남아있는 건 거의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의 그림은 주로 마야의 창조 신화인 뽀폴부와 옥수수 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이하게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유물 한 점, 하사우찬 까윌입니다. 하사오는 늘 아버지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그는 잃어버린 왕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깔락그물, 띠깔과 이 주변 일대를 100년 이상 지배해온 나라입니다. 전성기를 이끌던 깔락그물의 왕이 죽자 띠깔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무기는 돌도끼와 흑요석으로 만든 칼과 창입니다. 마야의 전쟁은 한쪽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져도 왕조는 유지됩니다. 띠깔의 지난 100년도 그랬습니다. 왕은 신성한 주인이 아니라 껍데기 이름뿐이었죠. And you can just imagine around 700 or 800 AD when things are starting to go wrong, even the great nobles are saying, oh, don't blame us, it's the king. See? I know we were the supporters of the king and we made out fine for years, but now that king, he's not doing his job right. And so everybody begins to lose faith in the king, and there goes the institution of kingship. 승자는 패자의 비석을 부셔버립니다. 이는 패자가 감당해야 하는 최대의 수치입니다.
갓 즉위한 젊은 왕에겐 분한 일입니다. 띠깔엔 온전한 비석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도시의 비석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마야의 비석은 고스란히 도시의 역사입니다. 하사우 이전 4명의 띠깔 왕들은 깔락금을 등살에 비석 하나 못 세웠습니다. 그 100여 년 동안 띠깔의 역사는 공백입니다. 위협받는 왕실의 권위. 이런 시기에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할까요? 하사오는 이 공간에 눈을 돌립니다. 띠깔의 시조부터 전성기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 무덤들을 봉인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기로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 위로 새 건축물을 올리는 건 마야 특유의 건축 방법입니다. 조상의 무덤을 봉인한다. 조상을 신격화해 왕의 권위를 되찾겠다는 하사우의 의지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마야의 건축물은 다른 고대 문명에 비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최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마야의 도시국가. 그들이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그 한계가 분명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도구입니다. 돌도끼와 돌몽둥이가 전부입니다. 마야는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는 16세기까지도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Maya, who lived before 800 AD, lived in a world where even the people who live at much greater distances in Mesoamerica didn't have metal. And of course there are no sources of metal in the Maya lowlands, so they couldn't have it. And even the metal that does eventually show up in the Maya lowlands is much later. It would be 1000, 1200 AD. 외부와의 교역을 통해 들여온 금장신구는 왕과 귀족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마야인의 삶에 금속은 불필요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였죠. 마야에서 농기구라곤 구멍을 파는 데 사용하는 꼬아라는 나무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옥수수 농사였기에 막대기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야에서 옥수수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옥수수를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옥수수가 있었기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사람을 키운 거죠. When a Maya person was thinking about food, he wasn't thinking just about food. He was thinking about his king as a kind of corn god and the world as a cornfield. And I mean, it's so much a part of Maya ideology that it's not just a question of nutrition or diet. It's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as well.
마야 건축물의 유일한 장식은 무언가를 형상화한 마스크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의뢰를 올리는 신성한 산을 인격화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이참나입니다. 마야의 창조신이죠. 마스크는 당대의 염원과 왕의 정치 비전을 드러냅니다. 하사오는 자신이 세울 건축물의 마스크로 착이라는 이름의 신을 선택합니다. 신성한 산, 창조신 이참나, 그리고 하사우의 착. 마야의 건축물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과 착 사이에 하사우가 있습니다. 착, 백성들이 가장 사랑한 신. 그는 비를 내려 옥수수 농사를 짓게 합니다. (5월에서 10월은) 우기입니다. 건기에는 마실 물도 없을 정도여서 이 빗물을 간직해 놔야 합니다. 띠깔의 인구가 6만, 도시의 물 사정은 심각합니다. 우기의 풍요를 건기에 나눠주는 일, 밀림 속 도시국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띠깔은 지대가 높고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는 계곡을 따라 커집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그들은 거대한 저수지를 만듭니다. 도시 바닥도 1도 정도 경사지게 만들어 빗물이 저수지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도시로 물을 모은 겁니다. 당시 가장 큰 저수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나무로 덮여 숲이 됐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든 건축물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물을 모으기 위해 건축물의 표면과 도시 바닥에 회반죽을 발랐습니다. 일종의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도시 전체가 흰색이라면 태양빛을 반사해 사람의 눈을 해칩니다. 그 사실을 옛날 마야 사람들도 잘 알았습니다. 아치오떼 씨앗을 끓이는 중입니다. 흰색 실이 붉게 물듭니다. 아치오떼 씨앗은 원색을 즐기는 마야 원주민들이 지금도 실이나 천을 염색할 때 쓰는 붉은색 염료입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이 씨앗을 건축물의 마감재로 썼습니다.
궁전과 광장은 물론 삭배라 불리는 길까지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고대 도시 띠깔은 열대우림이 품은 붉은 도시였습니다.